저는 올해 65세 김영숙입니다. 동네에서 3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세 자녀를 다 키워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이 파마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란아? 이게 누구야? 40년 지기 절친 박미란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혼 자랑하며 으스댔던 그 미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제 앞에 선 미란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낡아빠진 코트에 부스스한 머리, 무엇보다 그 절망적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영숙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죽고 싶어. 그 한마디에 미용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손님들도 다 멈춰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미란아, 무슨 소리야? 저는 급히 미란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수가 나 완전히 망했어. 2억이야, 2억.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겼어. 2억이라는 숫자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미란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뭐라고? 2억을? 누가? 내 남편이야.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 그렇게 행복해했던 미란의 재혼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다니. 영수가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고시원비도 못 내고 있어. 너만 믿을 사람이야.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제 친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기꾼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미란아, 울지 마. 우리가 그놈을 꼭 찾아서 혼내줄 거야. 그 순간부터 저와 미란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재혼 소식을 알리러 제 미용실에 왔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미란은 정말 달라 보였어요. 새 옷에 새 신발, 그리고 손에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60대 초반이었는데도 20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영수가 나 재혼해.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사업도 크게 하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제게 미란의 모습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정말 좋겠다. 어떤 분인데? 건설업체 사장이야. 나보다 3살 많고 정말 신사적이야. 나한테 매일 꽃도 보내주고 비싼 선물도 해주고. 미라는 그날 2시간 동안 자신의 새 남편 자랑만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까지 말이죠. 저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미라는 그런 행운을 만났는데 저는 혼자 늙어가야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미라는 종종 연락을 했어요.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처럼 행복해져야지. 그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아.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란이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특히 미란이 카톡에 올리는 사진들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비싼 선물을 받은 모습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미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안부 문자는 오지만 예전처럼 자랑하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혼에 들뜬 기분이 좀 가라앉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영수가 나 요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캐묻기는 어려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네요. 미란의 화려했던 재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 제가 미란을 부러워했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미용실 뒤쪽 휴게 공간에서 미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영수가. 남편이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거든. 매일 선물하고 좋은데 데려다주고. 미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행복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돈이 급하다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랑하니까 해줬지. 바보같이.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고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미란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만으로도 그 후의 이야기가 뻔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어. 그 다음에는 5천만 원.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 그때마다 남편은 곧 갚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제가 듣고 있어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총 얼마나 빼앗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거야. 집도 팔았고 저금도 다 깨고 심지어 보험금까지 받아서 줬어. 총 2억은 넘을 거야. 2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미란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일 텐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 미란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영수가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어. 사업체 사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돈 있다는 것도 다 가짜였어. 나를 이용해서 돈만 뽑아낸 거야.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란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비싼 선물이며 고급 여행이며 그 모든 게 미란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던 거죠. 경찰에는 신고했어. 했지. 근데 뻔한 소리만 해.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 미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고시원이야. 월세도 밀렸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너한테 왔어, 영수가.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미란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정,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란이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나 싶었어요. 미란아, 그 사람이 처음에 돈 달라고 했을 때 의심스럽지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어. 근데 그때는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미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고마워, 영수가. 정말 갈 곳이 없었어. 미란을 집으로 데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미란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큰아들 성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미용실에 누가 왔다며?
동네에서 소문났던데. 아, 미란이가 왔어. 옛날 친구야. 그 친구 때문에 엄마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성훈이의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성훈아, 친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도 혼자 사시면서 쉽지 않으실 텐데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 절대 개입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영수가 성훈이가 뭐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 거짓말이었지만 미란에게 더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미란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수가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미란을 속인 그 남자에게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완전히 사라졌어. 핸드폰도 바꿨고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아, 우리가 그 사람 찾아서 복수해보면 어떨까? 뭐라고? 복수?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미란을 속인 그 사기꾼을 꼭 찾아서 혼내주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둘째 딸 수정이가 갑자기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그 친구분 집에 재웠다며? 응, 갈 곳이 없다니까 하룻밤 재워준 거야. 엄마, 정신 좀 차려요. 그 사람 사기당한 거 알잖아요. 엄마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제 딸이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아, 친구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2억이나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미란이 미용실로 들어왔어요. 수정이와 미란이 마주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정이도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정아, 너는 먼저 가.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수정이가 나간 후 미란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영수가 내 때문에 수정이가 화났구나. 미안해.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의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날 저녁 막내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사기당한 친구분 집에 데려와서 재웠다며요. 응, 그래.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 친구분도 피해자지만 엄마까지 이용당할 수 있어요. 세 남매가 모두 똑같은 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 40년 지기 친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사시면서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떠안으면 어떡해요. 결국 그날 밤 세 남매가 모두 집으로 왔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분 일은 경찰이나 변호사가 해결할 일이지 엄마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큰아들 성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친구가 길거리에서 잘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도 선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혼자 늙어가는 게 새삼 외롭게 느껴졌어요. 내 친구 하나 도와주는 것도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다니.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할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모르게라도 미란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미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니까 며칠은 좀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고. 미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영수가. 너만 믿을게. 그 문자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미란을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미란과 조용히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았지만 친구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미란은 고시원에서 나와서 더 싼 곳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정말 초라한 원룸이었습니다. 미란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어쩔 수 없어. 돈이 없는데 뭐. 방 안에는 미란의 짐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때 그렇게 많던 옷과 가방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비싼 가방들은 다 어디 갔어? 다 팔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가짜더라고. 그 사람이 준 선물들이 다 짝퉁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미란의 돈으로 가짜 선물을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가 정말 용서가 안 됐습니다. 영수가 나 진짜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속을 수 있었을까?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미란아, 울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내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말이에요. 미란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 뭐? 우리 남편이 외도했을 때 말이야. 그때 내 기분이 너와 비슷했어.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내가 가진 걸 다 퍼주고 있었거든. 영수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도 너처럼 절망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면서.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버텼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버텨야 했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나는 아이도 없는데 뭘 위해 버텨야 하지? 그때 제가 미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너를 위해서 버텨야지. 그 사기꾼한테 지면 안 돼. 미란의 눈에 조금씩 힘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영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40년 지기 우정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미란아, 우리 이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 사기꾼을 꼭 찾아서 혼내주자. 정말? 너도 같이 해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미란과 함께 그 사기꾼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란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이게 그 사람 신분증 사본이야. 결혼할 때 받았던 거. 미란이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김대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 명함이야. 명함에는 대성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그런 회사는 없었습니다. 미란아,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이나 만나던 사람은 없어? 사업한다면서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있긴 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사기꾼일 거야.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못 찾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미라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그래서 제가 단골 손님 중에 젊은 김미영 씨한테 부탁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거든요. 사장님, 이 정보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해요. 그때 미란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아, 맞다. 그 사람이 자주 가던 카페가 있어. 거기서 사업 관련 미팅을 많이 했거든. 우리는 그 카페로 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김대식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죠? 요즘 안 오시던데요. 예전에는 여러 여성분들과 자주 오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미란만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혹시 그분 연락처 아세요? 연락처는 모르겠고 예전에 여기서 명함을 나눠주던 걸 봤어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어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일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세 번째로 간 부동산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아, 김대식 씨요? 작년까지 여기서 일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만둘 때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김대식이 자주 가던 술집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술집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대식이 최근에 다른 여자와 함께 왔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옷차림이 화려하더라고요. 미란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여자도 찾아서 알려줘야 해. 미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김대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김대식의 행동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 그 사람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영수가 고마워.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드디어 김대식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간의 추적 끝에 그의 새로운 사기 현장을 포착했거든요. 그날 미란과 저는 김대식이 자주 간다는 고급 찻집에 잠복했어요. 마침 그가 새로운 타겟인 60대 여성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 게 김대식이야. 미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5년 만에 본 그 남자는 여전히 가짜 신사 행세를 하며 여성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런데 3천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식.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찻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대식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더니 미란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란이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김대식, 내 돈 어디 갔어? 2억. 내 평생 모은 돈 2억을 어디다 썼냐고.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남자는 사기꾼이에요. 저희 친구한테서 2억을 사기쳤어요.
김대식이 황급히 발뺌했지만 미란이 준비한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차용증, 통장 내역 모든 걸 그 여성에게 보여줬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나도 오늘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찻집 사장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 이분 여기서 맨날 다른 여자들 데려와서 그런 이야기 하던 분이네요. 김대식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여성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사기꾼을 잡았어요. 드디어 경찰이 와서 김대식을 체포했습니다. 김대식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김대식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5년간 미란을 괴롭힌 그 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 거였거든요. 경찰서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김대식이 우리 미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7명을 더 속였다는 거였어요. 총 피해 규모가 15억이 넘더라고요. 3개월 후 김대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미란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억 정도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영수가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돈을 되찾은 미란이 울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이후 미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되찾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열심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미란의 반찬 가게 개업식에서 제 자녀들도 사과했어요. 엄마 그때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엄마 판단이 옳았어요. 지금도 미란과 저는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60이 넘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증명해냈어요.